지난 2년간 영주 시의원을 하면서 솔직히 뭐 많은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들이 또 다른 영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하에 시의원을 시작했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들 눈높이에 100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시의원으로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게 집행부의 이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시민들이 실제 일상에서 다 힘드신 부분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시의원의 역할 자체도 아직까지 시민들이 많이 모르시고 계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뭐 민원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뭐 간단한 지역구 일들을 이제 하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부터 더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 한번 더 지켜봐 주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면 아마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원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는 저도 이제 대학하고 직장을 이제 외지에서 다니다가 영주에 다시 내려왔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님 사업이 상당히 어려우실 때 저희가 삼형제 중에 이제 사업을 맡아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사업을 맡아서 하려고 내려왔는데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지역의 젊은이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저희 정치권이나 이런 데 전달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또 아무리 좋은 안들을 갖고 있어도 지역에서 나이가 어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정치적으로 수렴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생각들이 많이 좀 지역 정치나 아니면 지역 생활에 많이 가미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한 준비들을 했고 또 정치에 한번 뜻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요. 뭐 거기에 뭐 가결은 되었지만 부결에 대한 반대 토론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부결 반대 토론이 민주주의는 항상 이게 정반 합의를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야지 찬성만이 모든 대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 논리가 아니고 제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각 자료들을 상당히 뭐 1년 넘게 제가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지만 이제 우리 지역이 어렵다는 논리, 특히나 저희 경상북도 북부권 이제 도시 소멸까지 전제가 되는 이 시점에 국가 산단만이 살 길은 아니다.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 산단,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산단만에 매몰되어가는 행정의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실망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 산단들의 지금 미분양 사태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었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기업 수요는 실제 없는 상태에서 공급만 해서는 이건 우리 지역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한번 짚고 싶었고요. 특히나 이 대통령 공약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뭐 서울 경기권의 국가산단들은 뭐 지방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재정 부담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만 재정 자립도가 18%가 채 되지 않는 영주 같은 소도시들에서 소도시들에서 국가산단을 이렇게 염원을 할 때에는 국가에서는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지역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고스란히 그 모든 부담들을 시민들에게 지운다는 것은 저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그리고 저희가 개발공사가 시행사로 선정이 되었지만 개발공사 논리에 100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저희는 개발공사 직원이지 영주시 직원이나 영주시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 아니면 국가에 아니면 경상북도에 우리가 시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관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를 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시의회가 이제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어떠한 대규모 프로젝트, 특히나 1,850억 가까이 시비가 드는 사업은 저희 영주시가 생기고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러한 사업조차에도 시민들한테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 전달이 안 돼 있고, 또 그러한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반대 논리에서 국가 산단을 말 그대로 발목 잡는 형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논리로 자꾸 설득을 하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주 잘못되는 겁니다. 실제 주민들의 알 권리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반대 논리를 폈었는데, 제가 폈는 반대 논리를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수합을 하면은, 첫 번째는 현재 기업 수요입니다. 현재 기업들은 솔직히 이 코로나19 특수도 있지만은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악화돼서 실제 기업들이 지금 어디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해서 건립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요는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만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는 미분양이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반대 논리를 폈었고요. 두 번째는 영주시 재정 부분입니다. 저희 예산이 뭐 한 해 8,600억 정도 되지만 실제 저희가 영주시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1,850억을 5년간 분할해서 선투자했을 때에는 한 해 500억, 600억을 넣는 해도 있는데, 500억, 600억을 저희가 국가산단, 온리 국가산단을 위해서 재정을 투여하게 되면은 실제 나머지 저희 지방 정부가 가져야 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 또 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은 자체 구조 조정을 통해서 세출로 말 그대로 편성 자체도 되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산단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을 주기 때문에, 또한 저희 재정 여건상에 지금 세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재정 여건상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무리수를 갖고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반대 논리를 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인 인구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구미나 포항의 예시를 제가 반대 토론에서도 들었지만은, 현재 인구 대비 국가 산단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자연 감소되는 게 향후 7, 8년 동안 자연 감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인구 15만이 된다는 논리는 그거는 허수입니다. 현재 인구가 10만 4천인데 국가 산단이 준공되는 시점은 최소 7년에서 10년 후입니다. 그러면은 자연 소멸이 한 해에 1,000명씩 된다고 해도 9만 4천, 9만 5천밖에 인구가 되지 않은데, 거기서 5,500명이 증가해봐야 또다시 1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제일 처음에 정책을 폈어야지, 그걸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정책은 시민들은 늘 호도하는 이유가 있어서 제가 반대를 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그날 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지역에 SK 머티리얼즈, 일진베어링, 그리고 노벨리스 코리아가 있지만은 전체 면적이 한 21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고용 인원이 있고 경제 유발 효과가 우리가 과연 기대하는 그 숫자만큼의 경제 유발 효과나 고용 창출 효과만큼 발생이 되지 않는 단편적인 예시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베어링 산업이 지금 현재에는 가시권에 보이는 말 그대로 전망치들이 있지만, 지금 산업은 엄청나게 빨리 변해가잖아요. 지금 당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또다시 한국형 뉴딜 산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쪽에 또 엄청난 예산을 넣는다고. 한국형 뉴딜 사업에는 이 베어링 산업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예시처럼 산업 구조는 계속 변해가는데, 향후 10년 후에 단지가 조성이 완료되고 분양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논리를 지금 현재의 경제 구조에 맞춘다는 것은 저희가 10년 또 다시 뒤처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먼저 시민들께 영주시 의회 의원으로서 뭐 다 100을 만족시켜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동료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지역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여건상에서 시민들한테 솔직히 죄스러운 마음은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이 발전하는 부분의 가장 큰 것들은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다 일상에 힘드시고 어려우신데, 그거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진짜 본연의 책임감 있는 정치를 피지 않을 때에는 모든 피해나 손실들은 오로지 다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시민들 뜻을 대변할 거고요. 그리고 뭐 집행부의 견제 감시 기능도 가장 중요하지만 대안 제시도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8대 의회에서 뭐 관광정책이나
아니면 청년 정책들, 아니면 지금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츰차츰 지역 정치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시민들한테 다가설 때 정치에 대한 신뢰도 다시 생길 거고요. 저 또한 신뢰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 스스로에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된다 그러면 아마 영주의 발전은 앞으로 이루어지리라 보고요. 그리고 지역 발전하는 부분에 청년들의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젊은이들이 소리를 내지 않고 젊은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지역의 미래는 분명히 없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젊은이들의 의견에 저부터라도 더 먼저 귀를 기울여서 정책화하고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튼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거고요. 포부라고 하면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정치들을 만들어가는 게 제 개인적인 포부입니다.